네, 안녕하세요. 만대였습니다. 이번 주 LG전자에서 G7을 공개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7 피처스. 첫 번째,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최대 1000니트까지 지원해서 밝은 야외에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밝기가 문제였을까? AI 카메라. 카메라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피사체 대상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적의 필터를 적용해주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AI 카메라 좋을까요?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 야경을 잘 찍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삼성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슈퍼 와이드 앵글 카메라. 셀피는 원래 와이드였는데 내놓기 없었나? 이걸 왜 또 내놓지? 근데 셀피는 원래 안 좋긴 했어요. LG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시죠. 붐박스 스피커. 스피커가 되게 짱짱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노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사운드가 커졌을지, 그리고 그 놓는 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슈퍼 파 필드 보이스 레코그니션. 멀리서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일곱 번째, 구글 어시스턴트 키. 빅스비 키예요. 누르면은 개인 비서가 나타나요. 과연 좋을까? 디자인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죠. 네, 광고를 한번 보셨으니 한번 제가 분석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LG G7 땡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죠.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땡큐. 왜 이렇게 이름을 정말 센스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G7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제가 요번에 되게 독특했던 게, 제가 IT 유튜버 채널들을 많이 구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G7을 쭈루루룩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마치 정말 약속한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LG에서 일정의 원고료를 주고 아마 그런 광고 개념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를 사용한 건 솔직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티나게 일괄적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 보나마나 미리 그 예약으로 걸어놨던 것 같은데 LG 좀 센스 없습니다. 여전히. 자, LG GQ 같은 경우는 되게 특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특성들은 앞에 광고에서도 보셨고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스펙입니다. 스냅드래곤 8450에 6.1인치 디스플레이. 이 두 개면 솔직히 다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솔직히 다 똑같잖아요. 예, 스냅드래곤 들어갔냐? 삼성 같은 경우는 전용 CPU를 사용하긴 하지만 스펙 같은 경우는 빠방합니다. 당연히 플래그십이니까 빠방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카메라 같은 경우 기존의 V30에 적용된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잘 마감을 했겠죠. 쉽게 결론 낼게요. 제가 기대하는 바와 걱정하는 바입니다. 네. 극명히 걸리죠. LCD 디스플레이 되게 밝아졌다고 하고, 제가 LCD를 좋아해요. 버닝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밝기 부스터 하면 1000니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LG가 밝기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 자동 밝기 설정했을 때 디폴트 값이 낮은 게 문제였어요. 네, 솔직히 저 V10 썼었는데 외부에서 밝기 때문에 못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설정 값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선, 아무튼 그래서 밝아졌다니까, LCD로 돌아왔다니까 저는 솔직히 반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붐박스 스피커 마이크 성능 개선. 솔직히 붐박스 스피커라고 해갖고 삼성은 스테레오를 넣어줬어요. 근데 LG는 더 풍부한 큰 사운드를 만드는 붐박스 스피커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쁘진 않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먼 거리에서 알아듣는 원거리 음성 인식을 넣었대요.
얘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스마트 스피커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스마트 스피커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 야경이 밝아졌대요. 그런데 솔직히 삼성보다는 밝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삼성이 훨씬 나아가지고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잘 했는지 좀 기대를 하고 싶어서 이걸 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스스로 밝게 밝아졌대요.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서 찍은 겁니다. 자, 보이세요? 부리가 이게 뭐야? 응? 노이즈 낀 거 봐요. 분명히 이거 ISO 늘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뭉개 건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LG가 여전히 그거를 갖고 있을지는 솔직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구글 어시스턴트의 활약. 최근에 구글 I/O에서 제가 이게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 듀플렉스 엄청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G7에는 전용 키도 탑재를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매핑이 안 된대요. 다른 기능은 못 쓰고 어시스턴트 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잘 안 돼요. 아시죠? 구글 어시스턴트 잘 동작 안 하는 거. 우리나라 정부 때문이니까 그 부분은 정부를 탓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AI 카메라. 사물을 인식해서 올리는 카메라인데, 이거는 솔직히 소프트웨어예요. 뭐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은 없고, 제가 최근에 괜찮은 무료 AI 카메라를 발견을 해서 그걸 리뷰를 곧 올릴 거거든요. 그거는 올리게 되면 이 중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굳이 뭐 AI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무료 앱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넣어주면 좋은 거고요. 자, 걱정.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요. 배터리만. 솔직히 최적화는 이 하드웨어로 다 씹어 먹을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걱정입니다. 벌써 배터리 테스트 리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유튜브 재생으로 했을 때 6시간 9분입니다. 과거에 더로우님께서 G6 리뷰했을 때 6시간 10 몇 분 나왔거든요. G6보다 나쁜 결과예요. 뭐 환경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솔직히 갤럭시는 8시간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배터리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줄어든 게 문제였어. 아무래도 3000이 뭐야, 3300이었는데 배터리만 제발 잘 나와라.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배터리 최적화는 뭐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 부분 제 걱정거리가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G7을 다음 핸드폰으로 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 LCD를 좋아하니까. 저 지금 그 갤럭시 S7 쓰는데 버닝 때문에 걱정돼 갖고 핸드폰 배경화면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의 LCD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발매가 아니라 공개된 G6에 대해서, G7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남은 하루도 그럼 행복하세요. 이상 만두여주셨습니다. 그럼 뿅.